자, 시작합시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 좋다는 이야기는 뭐 당연하죠. 그리고 항상 고정 멘트 해야 되잖아요. 반갑죠? 네. 저만 반가운 표정이 아니죠. 자, 참 계절인 만큼 뭐 그런데 이제 항상 그 부담감은 되죠. 이럴수록 시간이 더 다가오니까. 자, 그리고 5.6월 과정이 핵심 요약 강의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하지만 핵심 요약 강의잖아요. 그러면서도 벌써 또 절반 지났잖아요. 근데 시간이 참 빠르는데 마무리 정리하시고, 제가 사실은 세목간 비교표를 사실은 좀 드리는 시점이 좀 빨라요. 원래는 7, 8월 문제 풀을 때 드리는 그 자료인데 제가 미리 드렸거든요. 왜? 세법은 요약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기본서 중심으로 기본이 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들이 세목간 비교표 보면은 거의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세, 그래서 각 테마별로 1페이지 봐보시면, 참고로 1페이지 보시면 특징이 나오죠. 1페이지에 이렇게 넘겨서 봐야 돼요. 넘겨서 위쪽으로 넘겨야지 보입니다. 이렇게 인쇄물이. 그러면은 그 특징에 보면은 번호 써 있지만 칸칸이 보면요, 칸을 맞춰놨습니다. 그 비교니까 그 특징에서 이렇게 딱 칸을 거의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우리 세법 문제는 이렇게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하실 때, 이게 조금 이 세금과 좀 이렇게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 좀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놓고, 그리고 그 세율에 보면은, 세율 구조에 보면은 그 가로에가 3이 있고 4가 있고 7이 있죠. 세율에 초과 누진세를 보면은 그 숫자 의미는 초과 누진세는 계단 그래프잖아요. 그 1페이지 지금 1페이지 세율. 자, 세율 구조에 보면은 그 칸에 보면은 초과 누진세율과 차등 비례가 있는데, 초과 누진세율에는 특히 재산세 보면 3 또는 4 또는 3 돼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계단 그래프, 계단이 3계단인지 4계단인지. 근데 양도소득세는 7이 써 있죠. 초과 누진세율에. 그 7의 의미는 올해 개정돼서 7단계. 그러면은 저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양도소득세 초과 누진세율 암기 틀 시작. 초과 누진세 암기는 7, 6, 42 7단계 최저 6에서 최고 42 7, 6, 42잖아요. 이렇게 7단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 6에서 최고 42%.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한 장 넘겨보시면 1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이제 과세 여건의 납세 의무자 쪽 비교했죠. 납세 의무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과세 대상.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세 표준. 쭉. 다음 칸은 핵심인 세율 있죠. 그 세율에 핵심을 쭉 정리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위에서 한 번 넘겨보면은 부가징수및 신고납부,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 개념, 이런 내용들이 테마별로 쭉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핵심 요건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수업적인 이걸 직접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좀 기본서에 같이 차려놓고 확인해 주셔서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해야죠. 131페이지 재산세부터 오늘 보죠. (131페이지)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 관련 조세로서 취득세와 더불어서 핵심 세금이 되죠. 그러면은 이 재산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재산세 하면은 당연히 지금 지방세죠. 지방세. 근데 지방세는 지방세로 끝내면 서운하니까 재산세라는 세금은 시군세. 시군세 자치 구세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시군세, 자치구세가 되는데 이 재산세 특징 하나가 이 재산세도 이니셜로 하면은 S라인. S라인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자치구가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특별시의 재산세의 경우는 원래 시군 구세가 되는데 구세하고 서울특별시, 특별시세하고 서울에 있는 전 자치구는 특별시세하고 공동과세가 이루어진다. 우리 납세자는 세금을 똑같이 내요. 그런데 그 세금의 재원이 절반은 자치구가 먹고 절반은 서울특별시가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절반을 서울이 다 꼴딱 한 게 아니라 그 서울이 절반을 먹는 게 아니라 다 절반을 수집해가지고 그걸 쪼개서 강남은 좀 덜 주고 강북은 더 주고 그래서 각 자치구의 세수 편차를 좀 줄이려고 도입한 게 공동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구세가 공동이 아니라 특별시 안에 구세의 경우는 공동과세가 이루어진 것도 바탕을 두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은 부동산 세제로서 보유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유세, 지방세면 재산세의 심. 그러므로 보유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재산세 특징은 서큘레이터 브레이크 시스템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세부담 상한제, 즉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유통세, 양도세, 유통세는 이런 세부담 상한제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살 때, 팔 때 내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매년 부과된 세금에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상한율에서는 공부하겠지만 정리, 그리고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세하고 인세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와 인세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크게 상가 정형상 상가 건축물의 땅, 주택, 지금 주택입니다. 주요 건축물, 주택의 건축물,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은 주택의 건물과 땅을 통합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상가 건축물의 건물분 재산세, 상가 건물의 땅은 토지분 재산세, 주택의 건물과 땅을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선박 항공기도 있지만은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구분 못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왜 재산세는 인물세를 함께 지니고 있냐? 요 건물분은 물세 성격이거든요. 토지분은 인세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주택은 땅과 금을 통합해서 주택분이니까는 땅금을 갖춰잖아요. 그래서 인물세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게 재산세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유함에 따라 사용수익 할 거 아니에요. 재산을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좀 세금을 내라. 보유세 의미로서 재산세라는 세금은 응익과세한 지방세에 해당하는 응익과세.
지방세당이 된다.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응능과세, 재산세는 응익과세로서 구분을 잘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통징수가 스타트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징수가 스타트므로 한번 복습 겸 세금 부가징수 절차 시작. 보통징수 가산. 아니, 일반 재산세 말고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징수가 스타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가산세 규정하고 가산금이 있어서 가산세는 규정이 없습니다. 가산금은 적용되되 보통 징수가 스타트니까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 몇 번 나오죠. 왜? 스타트가 뭐냐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지서가 발급이 되죠. 발급의 신성이 보통 징수가 되기 때문에 종이값이 아까우면 징수를 포기하는 소액징수, 면제지를 두고 있는 게 특징. 그래서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 징수를 포기하는 소액징수, 면제를 재고 있는 게 재산세 특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은 고지서가 발급해서 징수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나란히 적어서는 병기세가 있더라 그 말. 그럼 병기세 하면은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부동산의 지역자원 시설세는 자 병기세, 재산세 납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나란히 적어서 보낼 수 있는 세금의 의미가 되죠. 그런데 이 병기세하고 재산세, 찐득이, 부가세하고 혼돈해야 되죠.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 하면은 지방교육세는 찐득이, 부가세 세목이 되죠. 자, 그래서 병기세, 지역자원, 부가세, 우리가 지방세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은 저는 자 지방세가 통합이 돼서 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더라 그 말.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3개 이 도시지역분을 재산세를 플러스 합산해서 도시지역분이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합산해서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도시지역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장과 지방세를 구분하면서 정리가 돼야겠죠. 마지막으로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특징이 물건에는 되는 물납제도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에 해당인의 특징이 있어서 물론 물납과 분할납부 요건도 정리하겠지만 이런 재산세가 하는 특징은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한두 문제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막 암결나가지 마시고 그 재산세라는 세금의 성격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 짚어가면서 그러면서 뭐 정 안 되면 이런 건요 왜 재산세가 보유세 세금이라는 건 당연히 세금 생각하면서 안 되면 암기라도 좀 해줘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자 세목 간편은 특징에 큰 틀의 특징이 이렇게 효원이 정리되어 있을 거다. 그 말 1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세까지 쭉 보면 다른 세금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차이점 공통점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제 132페이지 봐보시면 이제, 재산세라는 세금의 이제 과세 대상부터 봐보죠.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숫자가 5죠. 자, 5가 되기 때문에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개. 그런 재산세 5의 의미에 과세 대상 시작. 토건지 선항 5 물건이다 그 말이야. 그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주택이 있고 선박이 있고 항공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일명 토, 건, 수, 선항, 주택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왼쪽도 있지만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선박, 항공기가 있는데 이때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하고 똑같습니다. 건축물의 범위하고 선박, 항공기는 똑같습니다. 그럴 때 기업, 토지, 재산세 토지의 범위는 재산세 토지란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취득세도 모든 토지, 또 동일해요? 말은 지적공부상의 등록 대상인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사실상 토지가 토지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일명 등록 플러스 미등록. 자, 그런데 이 대상의 주택하면은 재산세는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재산세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인데 왼쪽 그림을 봐야 돼요. 이 그림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을 통합해서 주택분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주택은 제외. 그러면 자, 이 주택은 대상서 제외가 아니라 토지 건축물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는데 집의 땅 토지고 집의 건축물 건축물이지만 토지 건축물에 포함이 되어버리면 세금을 또 내야 돼. 집은 집대로 내야 되고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 또 내야 되잖아.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차피 집은 집으로 대상으로 부과한 세금을 내니까 집의 땅은 땅이지만 토지분이 없고 집의 건물이지만 건물분 재산세는 없다 그 말이에요. 주택분 재산세니까. 그걸 당연스럽게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의미를 몰라. 왜 주택이 제외돼? 주택은 대상 아니나? 주택은 대상이에요. 근데 토지분 건물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저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안 지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 믿고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 없으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응? 어휴, 나 이상하게 계속 시간 흘러가는데. 응?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독립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의 구분이 필요하고 그 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그 주택의 구분이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때는 현황부가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현황보의 원칙이란 공부상 등재하고 사실상 현황. 당연히 공부상 등재 상황하고 사실상 자 현황이 이꼬르가 일반적이죠. 만약에 토지 대장에 지목이 배추가 시면 배추를 심고 쓰는 땅 아니야, 안 그래? 실제로? 그런데 공부상하고 자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현황보의 원칙. 그래서 공부상 등재와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에는 상이할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 공부상 등재가 아닙니다. 자, 이건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세금에서 사실상 현황이 염두에 둬야겠죠. 그럼 이제 다시 가서 이런 자 그래서 주택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분할 때 겸용주택의 구분이 필요하다. 자, 이 겸용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 말은 주택분세는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때 겸용주택의 판정이 나오면 반드시 일동의 건물과 일구의 건물을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동의 건물에 있어서 주거와 주거 외도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서 주거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일구의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에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따집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볼 거냐, 절반 이상이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볼 거냐 그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단순하게 일구의 건물의 개념을 구는 개별 건축물은요, 뭐 개별 건축물 형태니까 어떻게 기억하고 있자? 일구 건물의 판정 어떻게 기억하자? 아무래도 좀 반응 좀 해줘야지. 일구의 건물에 대해서는 1층, 2층, 3층 건축물, 이게 개별 건축물 형태예요. 동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체인 건물이 있고, 일구는 이런 개별 건축물 때문에 1층에 식당이고 2층 주택, 3층 주택. 우리가 세법상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 하지만 세법상이에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잘난 척 한다고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겸용주택 하면요, 그게 무슨 주택이야? 그런데 그 말 질문 없이 물으면 상가주택 하면 다 알아. 우리가 생활할 때는요, 상가주택 또는 주상복합 이렇게 하겠지. 겸용주택, 이건 세법상의 구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런 상가주택 하면은 식당, 상가, 주택 함께 쓰는 건물이 이게 상가주택 아니에요? 이럴 경우 주택분세에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그래서 취득세에서 살 때, 팔 때, 가지고 있을 때 그 주택의 구분이 다 틀려요. 왜? 세금 성격에 따라. 그러기 때문에 세목간표 봐도 이런 겸용주택만 해도 비교를 해놨을 거다 그 말이에요. 취득세 거, 재산세 거, 양도소득세 거. 저 뒤쪽에 테마벨에 들어있어. 너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가보면요, 그거 나와있어. 11페이지인가요? 겸용주택, 고가주택 나온 거 보면
10페이지죠. 10페이지인가 될 거 아니에요. 쭉 나오죠? 겸용주택의 부분, 그 다음에 고가주택도 좀 고급하고 비교해놓고. 그래서, 자, 이걸, 자, 참고를 하시고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결론 보세요. 그러면 재산세, 겸용주택 하면, 1구만 구분하자. 왜? 구분 중요한 거니까. 그럴 때, 1구 건물 나오면, 1층 식당, 2층 주택, 주택이니까, 칙을 좀 고기 볶고, 커고고, 3층도 커고면, 커고는 소리가 절반 이상이면 다 커고는 소리를 보겠다. 그 말이요. 이해하지 말고. 안 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주거로 사용한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이게 1구 판자인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는 다가구. 그러면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항구 주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1구 주택은 칼라별로. 제가 칼라 의미는 어떤 걸 줬냐면, 재산세는 원래 이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 따르면은 다가구는 단독, 다세는 공동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재산세 다가구 주택을 만약에 단독으로 본다면, 전체를 항구 주택으로 볼 거 아니에요. 다가구를 할 때는 단독이니까. 그런데 재산세는요, 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항구주택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각각 항구로 본다. 그 말이 각각. 그럼 뭐가 되버리면 공동주택. 굳이 말하면 원래 다세대는 공동으로 보잖아요. 세대 분리가 이루어지니까 각각의. 그런 다가구는 세대에 대한 등기 안 이루어지지 않아? 안 그래?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다가구에 있어서는 그 재산세는 제가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 부분은 왜? 양도소득세의 핵심이 혼동이 되니까 차라리 재산세 다가구 주택은 칼라별로 항구는 뭐다? 노란색 항구, 빨간색 항구, 파란색. 각 칼라별로 항구 주택으로 본다. 그 말. 이런 부분들이 재산세는 시험서 자주 보인다. 1구냐, 1독이냐, 다가구냐. 자, 그런 것은 이제 그 부속 토지. 그러면 집은 그 부속 토지도 자, 통합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부속 토지의 자, 경계. 땅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그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한 땅을 부속 토지로 본다. 이미 취득세 때도 했습니다. 경계 X 10배를 어떻게 정리하자? 오래 기억할 때. 그렇죠. 양손 X 표시. X 표시할 때는 넓으면 크게 하면 손가락 10개를 했어요. 한 손은 안 되잖아요. X가. 크로스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양도소득세 혼돈 안 하니까. 이게 경계가 명백한 바닥면이 10배를 부속 토지로 봅니다. 자, 이게 주택의 땅의 범위가 되겠다. 그런데 이제 토지. 자, 재산세에서 가장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토지분 재산세 구분이다. 그 말. 134페이지.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 자,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은 시작이 좋아야 된다. 시작이 편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 토지분 재산세 구분 처음 시작. 아니, 처음을 알면 거의 정리할 수 있는데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면 처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말하기 싫으면 몸으로 말로 하든지 분별총. 싫으면은 왼손 오른손 몸통 몸짓 해가면서 손짓. 여러분 표정이 영 안 바뀌었다. 토지분 재산세는 왼손 오른손 몸통으로 이렇게 우리 신체를 가지고 연상하면서 그래야 거의 다 된 거예요. 토지분 재산세만 나오면 자, 그래서 여기다가 혼나면 그지. 머리카락 날리고, 손가락 만들고, 발가락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다 화름점정 눈 해놔야지. 우리 사람 인체.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왼손가락, 오른손가락, 몸통, 다리, 안 그래?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이 세 토지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인체를 가지고 정리했느냐? 그래, 얘기가 빠르니까 암기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아니면은 우리 교재도 많이 요약 기본서지만 추계해놨거든요. 왼쪽 134페이지 봐보세요. 끝납니까? 한 장 넘기세요. 그 많은 것들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팔 안 아파요? 장수 넘기려니까? 이거 모르면 재산세는 아무것도 못해요. 한두 문제는 이게 영향 미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다. 자, 그 시작이 왼손, 오른손, 몸통이다. 그 말. 여러분 지금 칠판 범입장이 저하고 반대니까. 범입장에 있어서 왼손은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 오른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몸통 총합 합산. 과세 대상. 그럼 왜 몸통으로 우리 신체로 구성을 하냐? 세 토지 중에 가장 근간 기본이 된 토지는 몸통이에요. 왜? 우리 사람의 몸통이 없다면 이 사람이라고 팔면 뭐예요? 모든 핵심 되는 건 몸통에 있는 거 아니에요? 팔은 없어서 생명이 지장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 종합사는 땅인데 왼손과 오른손을 빼낸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왼손, 오른손에서 제외된 땅은 전부 몸통이다. 그 말이에요. 양손이 아니면 몸통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구분해 가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왼손을 빼는 왼손의 취지가 뭐냐? 차등. 차등을 더 부과하려고. 그 차등의 의미가 뭐냐? 토지 소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는 않는 높은 과세. 사회로 바람직한 땅은 낮은 과세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과세, 높은 세율로 적용하기 위해서, 자, 높은 과세하기 위해서 4% 세율을 적용하고, 자, 낮은 과세하기 위해서 0.07하고 0.2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를 둬서 어차피 세율을 결합시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4% 높은 과세와 0.07의 낮은 과세로 이렇게 차등, 더 부과를 받는 토지가 분리해요. 자, 그 취지는 차등 과세, 차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차등이 되는 높은 과세, 차등되는 땅이 뭐냐?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끝. 낮은 과세 하면은 농지, 목장 용지, 자, 임야, 공장 용지가 대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위에도 우리가
특별 기반시설 개발 사업 등 이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토지에 대해서 낮은 과세를 해. 핵심은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용지다 그 말이. 자, 그럼 보세요. 별도 합산하면 건축물의 부속 토지, 건물이 있는 부속 토지가 오른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별도 합산. 그런데 이 건축물이 공장 건축물이냐 아니면 상가 건축물이냐, 멸실 철거된 건축물이냐. 자, 그러기 때문에 멸실 철거된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공장 건물, 땅, 상가, 영업용, 사업용 건축물의 땅은 상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손 하면요, 공장 건물의 땅과 상가 건물의 핵심은 상가 건물이 상가 건물. 땅이 오른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있습니다. 핵심 뭐냐? 공장과 상가다 그 말. 그럼 이제 종합은 왼손과 오른손에서 제외된 땅은 종합 합산. 그게 분리하고 별도로 제외된 땅이다 그 말. 자, 경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나대지. 지금 칠판에 보시면 골프장, 오락장, 농지, 목장, 임야, 공장 땡땡이면 여기에 나대지 없어요. 나대지는 건물이 정착물이 없는 땅이잖아요. 별도는 건물의 땅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오른손에 몸통은 나대지가 대표적인 종합합산과세 땅이 되는 거야. 나대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구분해 가겠지만 이것만큼은 반드시 딱 필름 사진 찍듯이 딱 찍어놔야 돼. 이것만 알면 거의 다 정리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 보세요. 자, 이제 농지로서 법령 좀 전에 시행을 할 때 농지가 모두 왼손 아래쪽이 아니다 그 말이야. 농지는 왼손 아래쪽이 된 땅인데 그 취지에 맞는 걸 법령으로 정해놓은 것, 이런 취지에 맞도록. 그러면 농지는 왼손 아래쪽이잖아요. 낮은 것에. 그러면 취지에 맞도록. 자, 농지 보죠. 그럼 농지부터 보면 보세요. 왼손 아래쪽입니다. 나중에요. 그럼 농지 하면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과수, 논밭, 과수를 말하는 겁니다. 목장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농지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있고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있더라 그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개인이 소유한 농지인데 농사 영농을 보니까 X하고 농사 짓지 않는 땅이고 농사 짓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농지는 왼손 아래쪽이 취지니까 농사 짓고 있는 땅을 세금을 낮게 하는 취지지. 농사 짓고 있는 땅이니까. 그럼 농사 안 짓고 있는 땅은 취지에 안 맞잖아. 그러기 때문에 영농에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는 전부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저 보세요. 저 봐보세요. 저 보세요. 시작. 이렇게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 할지라도 처음에 잡을 때 확실히 잡아놓으면 시험장 갈 때까지 시험 끝나고 나도 있지도 않아. 처음 확실히 잡아놓으면. 그게 뭐냐면 취지야.
농지는 어디냐? 왼손 아래쪽에 있잖아. 낮은 과세 아래쪽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세금을 낮게 하는 취지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땅에 비해서 농지니까. 근데 농지 중에서도 농사를 짓고 있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을 구분했을 때, 아, 농사 짓고 있으면 세금 땀을 삘삘 흘리는 땅이니까 세금 좀 낮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휴경을에 농사 안 짓는 땅들에 세금 낮게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자, 그 취지에 벗어나면 통합합산. 다시 말해서요, 농지든 한 번만 접으세요. 그냥 그렇게 접하라고 안 할 테니까. 보든 안 보든 써볼 테니까. 원래 토지는요, 몸통이에요. 총합산이 원래는 관할구에 있는 땅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들의 소유하는 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왜 땅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관할구역이 있는데 왜 전국을 안 따져?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재산세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는 땅에 대해서니까 따로 땅은 하나잖아. 안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데 그래서 종합산이에요. 그럼 이 땅 생각하면 땅을 전혀 생각 않고 다 세금을 부과하면 뭔가 형평이 안 맞잖아. 조정법이.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낮은 과세, 높은 과세로서 차등의 의미, 뭐 과표 혈성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구분해서 농사 짓는 땅은 농지로서 농사 짓는 땅은 왼손 아래쪽으로 빼낸 것. 그게 왼손이에요. 그럼 농사 안 짓는 땅은 안 빠져나가잖아요. 뭐 당연히 종합산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법령에 지방세법이든 지방세법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의 농지로서 영농에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 그런 규정 없어. 근데 시험에 나와. 그럼 기본소의 1번 법령에 보면요, 이런 말은 없어. 없어요. 법령이 없어요. 이런 요약해놓은 걸 표시해주고 왜 내용을 아니까 빨리 정리하라고. 여기 아세요? 법령에는 이런 땅은 왼손해라, 이런 땅은 오른손해라. 그 몸통을 왼손 오른손 제외된 땅은 몸통. 그 많은 것들을 몸통을 딱 정리 안 해놨어. 법령에는 왼손만 자르르르 오른손만 자르르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바탕을 놓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농사 짓고 있는 땅은 왼손 아래쪽이야. 그런데 농사를 어디까 지역 좀 봐보자. 그래서 농사 짓는 땅에 대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냐, 시적 이상서 농사를 짓냐. 근데 특히 이제 시적 이상에는 국토법상 도시적 있잖아요. 도시적? 그러면 도시적에 개발장구역, 녹지적 있고, 자, 도시적에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있잖아. 자, 그럴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개발용 녹지적 안에서 농사 안에서 분리, 왼손 아래쪽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도시적의 농지지만 농사 짓지만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농지는 왼손 아래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왼손 아래쪽이 아니면 몸통.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규정, 주거적. 주거적 안에 있는 농지는 농사 짓든 안 짓든 전부 종합산이에요. 주거적에 있는 농지. 집 옆에 배추 봐.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저는 좀 더 좀 쉽게 정리해 주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개는 개발제한 구역이에요. 녹은 녹지지역이에요. 그죠? 녹지지역. 그러면 개발제한 구역에 개, 녹지지역 녹하면 개녹이잖아.
개녹은 오래 기억을 못해. 그 녹에다가 니은 붙이면 개놈이 되잖아. 그래서 개놈이 불리잖아. 그래서 사람도 아니고 개놈 새끼만 불리하자 그 말이. 그러면 도시적 안에서의 분리되는 땅은 개놈 새끼다 그 말. 그 문장도 길어. 그래서 개발장구역 녹지적 안에 있는 것에 한해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 편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정리하면요, 시험 끝나고 앞으로 있지도 않아. 저만 보면 개놈 새끼. 정리하면 된다 그 말이. 자, 그게 농지에 대한 기본 구분이다 그 말이. 그런데는 법인단체의 농지는 열거된 농지가 분리과세 대상이 돼. 그 열거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업법인 농가 기반 공사의 농가 기반 공사에 공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 소비 목적으로 매립간척으로 직접 경작한 법인 직접 경작한 농지, 종종수의 농지가 법인단체 농지인데 열거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바로 농지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럼 이제는 목장. 그 목장 용지. 목장 용지 하면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목장인데, 목장은 축산이잖아요. 그죠? 축산. 가축을 기르는 거니까 농지는 영농이고 목장은 축산이고 그것만 달라. 그러면서 이 규정이 똑같아. 목장도. 자, 그런데 하나만 달라. 하나가 뭐냐면 그 분리과세도 목장 용지는 가축별 기준 면적을 따져. 예, 가축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가축별 기준 면적을 따지는데 그 기준 면적 이내냐 초과냐. 뭐 기준 면적 이내가 분리과세 대상. 뭐 기준 면적을 초과합니다. 초과하면 왼손 오른손 몸통 중에 어디에 기준 면적 범위 안의 땅이 왼손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초과된 땅은 몸통. 따라서 일관되게 어떤 면적 범위가 나와서 어떤 기준 면적 범위 나서 면적을 벗어난 부분, 초과 부분이 나오면요, 고민하지 마. 몸통. 고민 마. 앞으로부터 공부서는 공장이 나오든 상가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면적 범위 초과 나오죠. 전부 종합사. 고민하지 마. 자, 그리고 이제는 임야하면은 분리과세 대상이 포인트다 그 말이. 자, 근데 봐보세요. 제일 신경 쓸 게 공장 용지. 예? 여러분, 공장 용지 이 좋아요. 자, 공장 용지와 자, 요 공장 용지하고 공장 건축물의 땅. 자, 쉽게 말해 요 노란색. 다 지금 공장이에요. 공장. 네. 자, 공장이 여기도 있었고 왼손 아래쪽에 있었죠? 그리고 오른손에도 있잖아. 그죠? 오른손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장 용지라고 나와 있고 건축물의 땅이잖아. 공장용 건축물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구분할 때 공장 용지로 나오냐 공장 건축물 땅으로 나오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위험해요. 그게 아니에요. 공장용 건축물의 땅을 지목으로 짱이라고 하는 거요. 지적법 공시법에서 공장 용지는 지목으로 짱이잖아. 공장 용지 짱 아니요? 짱? 공시법 안 해요? 그러면은 그 공장 용지는 지목이잖아요. 28기 지목으로 토지 용도를 구분해서 지목 구분이 이루어지니까 토지 정목으로 공장 용지로 구분해 그건 공장 건축물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른손은 건물의 땅이 돼야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다 같은 거예요. 그 뭐가 다르냐 구분을 해야 되냐 공장이 어디 있냐 그게 키지. 공장 용지로 남은 왼손 생각하고 공장 건물의 땅은 오른손 그런 사람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안 해요. 그게 아니라 공장이 어디에 있냐 지역이 중요한데 내 왼손 아래쪽을 따질 때는 읍면지역 읍면지역에 있냐 산업단지에 있냐 공업지역에 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장이 산, 공, 외적이 있으면 공장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상이 있으면 그래서 공장이 읍상공에 있냐 주상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읍상공이 있으면 기준면적을 따져서 그 기준면적 범위 내에는 분리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 공장 건물의 땅에 주상이 있으면은 기준면적 용도적별 기준면적을 산정해서 기준면적 범위가 되면은 별도 자 초과하면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으로 초과분이 나왔으니까 기준면적 범위 내가 나왔을 때 읍면적, 산업, 공업적, 시골에 있냐, 산업단지에 있냐, 공업적이 있냐, 공장이 아니면 주거적 있고 상업적이 있냐 그 말이. 이 구분이 포인트여서 이 공장이 가장 힘들어요. 토지분 구분할 때.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상가는 쉬워요. 상가는 몇 쉽냐면 상가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면적 범위 내는 오른손 별도 초과되면 종합산이니까 여러분 토지분에서는요 제가 이 구분했던 이 부분과 지금 두 개만 더 하면 되는데 교재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도 있고 그걸 시간 많으면 보고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것만큼 잡아놓고 문제 풀어가면서 한두 개 더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표시를 마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가 뭐냐면 벌써 보면 건물의 땅인데 이 건물이 뭐가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땅이라면 허가를 안 받았잖아. 그래서 지자체 장애 입장에서는 건물이 안 보이는 거야.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대지로 보는 거야. 전부 종합합산. 그래서 허가받을 건축물에 허가받지 않은 사용権받지 않고 사용주인 건축물의 땅은 전부 종합합산.
자, 그럼 이제는 이 건축물의 가액 기준 미달 건축물이 있더라. 건축물. 자, 경우에는 이 그림만 봐야 됩니다. 상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그 땅의 시가 표준액의 2%도 안 되는 건축물의 땅은 건물의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면적을 무시해버리고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땅은 종합 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액기준 미달 건축물의 땅은 자,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 제외된 땅은 종합 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6페이지에 이제 교재 좀 간단히 정리하고 물었는데, 자, 농지가 나왔죠. 그 농지에 그 중간에 표 있죠. 그 표가 꺽쇠로 만들었지만 틀려요. 그랬을 때 뭐만 기억하자? 개농시기. 도시지역에서 분리가 되려면 개농시키면 분리하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에 138페이지. 공장용지 나오죠. 공장용지가 나와서, 자, 왼손 아래쪽 되려면 교재는 군적 나왔죠. 근데 군적인데 정확히 읍면적이에요. 읍면적. 2번에 산업단지, 공업적 나왔죠. 그럼 저 기역에는 산업단지 공업적이 있고, 니는 상업적, 주거적이 있죠. 이거 봐보세요. 여기 있어요. 산업이 공업적이 있으면은 변조변은 분리. 주거 상업적이 있으면은 면적 범위는 별도. 자, 지금 분리과세 대상 설명인데 2번에 니은 상업적 주거적이죠. 그거는 범위 내는 별도다. 그 말이. 초과는 합산이니까. 그 다음에 144페이지. 왼쪽 하단에 모가 건물 있죠. 모가 건물은 전부 종합산입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4번 있죠. 저가격이 가액기준 미달 건축물이다. 그 말이. 그 부분을 정리 좀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 148페이지 상단에 봐보시면 종합 합산과세 대상 나오는데 첫째 줄 보면은 과세 기준이 현재 의무자가 소유하는 땅 중 별도 합산 또는 종합 분리 과세 대상의 토지를 제외한 동그라미 제외한 토지를 말합니다. 종합 합산은 오른손, 왼손 제외된 땅이 몸통. 다만 비과세 감면된다거나 경감비로 해당 땅은 몸통도 아니에요. 왜? 과세 안 하니까 경감해 주니까. 이게 비과세 땅이라든가 경감되는 비율에는 땅은 과세를 않고 경감해 줬기 때문에 몸통도 아니고 그러면 왼손, 오른손도 아니고 과세를 안 하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쉽시다. 제가 뭐 핵심 요약 정리다 뭐냐면 정리인데 토지부는요 이렇게 정리했지만은 상당 핵심을 다 잡았어요. 그때는 왼손 분리, 오른손 몸통, 오른손 별도, 몸통 종합의 핵심되는 위쪽과 아래쪽. 그다음에 상가, 공장, 건물의 땅, 나대지, 큰 틀 이것만 염두에 놓고 정리하면 시험장 가서 불안할 필요도 없어.
자, 이제 쉬었다가 의무자 하죠.